자, 지난 11일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살짝 내려오고 주말 동안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12월 내내 상승을 가리키던 그런 모습이 살짝은 누그러졌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쫄 필요는 있어요. 쫄 필요는 있는데 걱정했다가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과 시기에 매매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음봉이 나올 때는 쪼셔도 되는데 음봉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이제는 현물은 좀 모아두셔야 돼요. 저도 현물을 이때까지는 모아두고 반등이 나올 때는 현물을 모아두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음봉이 떨어진다면 마지막 현물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봉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반등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음봉 마감하게 되면 저점 체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주봉상으로 92K 위에서 마감을 못하며 조금 내려왔다가 가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채널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14일 오후 5시 21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자, 아무튼 요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졌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주말이거든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에는 주말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금요일에 던지는 사람들도 많고,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노하우들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괜히 10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게 다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이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11일 날 영상을 올려드릴 때 예정대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기대치가 살짝 꺾인 상황인데 내일까지 89K를 버티면 그리고 92K로 위로 올라오면 롱장세다. 이게 가정 1번이고 고점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고점을 못 높이면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두 번째 가정이었죠. 자, 11일이면 이때거든요.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날 반등은 나와줬는데 고점을 못 높였어요. 게다가 10일날 고점을 못 높였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못 높인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고점을 높여야 반등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고점을 못 높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음봉 마감하게 되면 저점 체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에 뭐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늘 종가 마감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항상 결과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쉴 때는 쉬셔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매매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12일 날에도 영상은 못 올려드렸지만 타점은 잡아드렸거든요. 저도 현재는 포지션이 없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항상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야 제 말에 신빙성이 있고 제 분석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이따가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미국의 금리는 결정이 됐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일본의 기준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과 일본 은행 금리 인상 이슈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벤트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의 핵심 질문은 정말 단순합니다. 12월 19일로 예정된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과연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만들 변수일까? 이게 핵심 질문이죠. 그런데 최근 가격 흐름과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며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먼저 가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의미 있는 조정을 거친 상태죠. 중요한 점은 이 하락이 일본 은행의 공식 발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흐름은 악재가 터진 뒤에 공포라기보다는 이벤트를 앞두고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소 유입량이거든요. 자, 이 내용인데 넷플로우가 순유입입니다. 과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공통적으로 발표 전후 특정 시점에 거래소 입금이 급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통적으로 발표 전후 특정 시점에 거래소 입금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발표 그리고 입금이 급증하고 매도가 급증하는 상황.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구조라는 거죠. 이벤트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발표 이후에 입금이 급증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 발표 전부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매도 압력이 한 번에 터지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분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건 투자자들이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선제적으로 현물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펀딩 비율인데요. 과거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발표 전후로 펀딩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 청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됐죠. 하지만 현재 펀딩 비율을 보게 되면 이미 고점 대비 낮아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발표 후에 대응하자 이전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발표 전에 이미 몸을 가볍게 만들자. 내가 롱을 들고 있으면 이거 정리하고 숏을 들고 있으면 이거 정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중요한 차별점도 또 하나가 있죠. 일본 은행의 매파적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변수가 아니라는 거. 수개월 전부터 엔화 캐리 트레이드 정산,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이미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죠. 그 결과 충격은 한 번에 터지지 않고 앞당겨서 분산됐고 가격과 온체인 지표 모두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결국 시작의 초점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발표 이후에 엔화가 추가로 강세가 이어질지, 두 번째로 소문에 팔고 사실에 사는 반전 흐름이 나올지. 이미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번 이벤트는 시작이 아니라 중간 국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일본 은행의 결정이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공포를 던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조정의 성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도 마찬가지죠. 이벤트가 터지니까 한 차례 올렸다가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 그럼 일본의 기준금리가 12월 19일 날 결정이 나게 되는데 정말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번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월 19일 이때 발표가 나서부터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물론 흐름이 롱이 잡히든 숏이 잡히든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건 맞지만 아무튼 좀 안전하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다 하시면 이벤트가 열리는 12월 19일 이후로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고점을 못 높인 상황이니까. 근데 주말에 딱 이때도 주말이었고 이때도 주말이었거든요. 자, 도치 캔들이 나오고 음봉 마감하니까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때는 도치 캔들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반전되는 모습. 자, 그래서 오늘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음봉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때보다 조금 덜하죠. 게다가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패러렐 채널 위에서 2번 정도 유지됐는데 이때는 3번이 유지가 됐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더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고점을 못 높인 상황에서 매도세들의 힘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봉 마감하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4시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관점 1번으로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고 관점 2번은 추가적인 낙폭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둘 다 타점은 안 왔는데 저항과 지지가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 2점선인데 자, 지금 반등이 나오고부터 연속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상에서 마무리했던 종가가 이때는 살짝 올라와서 마감했던 건 맞는데 그 뒤로는 종가 마감을 못했죠. 그래서 이 이상으로 종가 마감하면 그때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관점 1번으로는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 이거를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를 받으면서 만약에 다음 저항대를 도전하고 밀린다면 이런 타점에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게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흐름은 상당히 명확해요. 저항을 최소 2번 더 맞아야 됩니다. 물론 이때처럼 연속적으로 도전하다가 밀리게 되면 결국에 밀리기 마련이죠. 올라타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이 이격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날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저항을 체크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번. 그래야 강력한 저항을 한 번 더 체크했다 이러면 지지를 명확하게 체크했을 때는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예상되는 진입가가 90.5K인데 1차 TP를 92.9K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전에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 딱 해당 구간입니다. 자, 4시간 봉상으로 이걸 넘어서면 저항대가 없는 상황인데 매물대가 있잖아요. 다음 저항대는 93K에서 94.5K 이 이상까지는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92.9K에서 매도를 좀 하기가 좀 싫다 하시면 그 이상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점이 정말 오더라도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차 TP를 찍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게 되면 2차 TP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건 12일 날 제가 밤에 말씀을 드렸던 타점인데 그 이후로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서 그냥 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관점 2번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는 상승 패러렐 중심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89.8K 직전에 지지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탈했다가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생각입니다. 자, 2번째 하락 패러렐 하단은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저항 맞았죠.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때 이거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에 지지 라인대 체크하러 내려온다. 왜냐? 저항을 돌파하고 체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까지 못 올라타는 순간 그러면 한번 롱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한번 밀고 저점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한번 올라타더라도 밀리고 그 다음에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이거 체크한 다음에 89.8K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탈 때 뭐 이런 타점도 나쁘지 않고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좋긴 하겠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결국에 추가 매수도 해야 되는데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타점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2차 매수를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89.8K 딱 보시면 이전에도 못 넘다가 넘으니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밀릴 때에도 4시간 봉상으로 버티니까 한 번 더 상승. 지금도 버티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위에 저항대까지 돌파를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지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올라타면서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올라탔다가 저항 맞고 올라탔다가 다시 한번 이탈됐다가 회복할 때 그때 90.3K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게 그러면 이 밑에서 딱 잡는 거거든요. 물론 89.8K 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타점에서 리스크가 조금 줄은 상황에서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의 타점을 말씀해 드린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점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 진입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거고 1차 TP를 제가 93.9K 이때는 상승세가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차 TP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목표값을 좀 높일 수 있다면 좀 크게 먹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갔는데 낮게 팔면 아쉬우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의 흐름까지 딱 보시게 되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12일 날 저녁에 나와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정확하죠? 시간대도 딱 10시 20분. 요즘에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후 9시에서 10시 이때 진입해 놓고 스탑러스 걸어두고 매매를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말씀해 드렸는데
자, 깃발 신호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셀 신호나 아니면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고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셀이 떴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손절가,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맹신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신호가 뜨게 되면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저는 이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타점 보시고 정말 수익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이 스터디룸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 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월 14일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을 높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 고점 11월에 한 번 높이고 12월에 높이고 한 번 더 높였는데 저점의 폭은 높아졌는데 고점의 폭이 낮아졌죠. 저점이 여기서 잡히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빅롱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어놓은 이 패러렐 채널 있잖아요. 딱 삼각수렴 흐름이 12월 21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변동성을 어떻게 보여주든지 간에 이 이후에 갑자기 올라탄다? 그러면 추세가 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고, 만약에 12월 21일 그 전까지 그냥 내려가는 추세다 이러면 차라리 좀 나중에 매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양봉 마감 시에는 추세가 반등 추세, 무조건 롱이다 이건 아니고 살짝의 반등 추세다 보니까, 근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롱 추세라면 제가 이 관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음봉 마감하게 되면 결국에 일본의 기준금리 이 결정을 기다리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 채널과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도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